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 한 입과 함께하는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크라테스는 왜 괴물처럼 질문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괴물처럼이라는 표현은 그의 질문 방식이 얼마나 집요하고 때로는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그 질문의 깊이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재미있게 비유한 거랍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독특한 질문법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는 왜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질문했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오랜 옛날의 질문법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소크라테스의 지혜롭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아마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이 명언은 델포이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진 경고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말을 남기고 책상에 앉아 이론만 연구했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테네의 시장이나 아고라 광장, 길거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마치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그 질문들은 결코 가볍거나 피상적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자신이 믿고 있던 지식이나 가치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대화 방식은 당시 아테네 지성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고 강력했을까요? 그의 질문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답법 또는 대화법이라고도 불리는 엘렌쿠스입니다. 엘렌쿠스는 단순히 지식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면 그 주장의 논리적 결함이나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반박하고 가정을 던지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용기란 무엇인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곧바로 그렇다면 겁쟁이가 보이는 행동은 용기가 아닌가?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는가? 위험을 모르고 행하는 행동도 용기인가? 아니면 위험을 알면서도 감내하는 것이 용기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연이어 던지면서 상대방의 대답에 숨어있는 모호함이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이 사실은 얼마나 모호하고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믿었던 신념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흐릿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선명한 렌즈로 바꿔 끼운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삼파술입니다. 삼파는 아기가 세상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지식을 낳는 것을 돕는 삼파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지식이나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단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내면에 품고 있던 지식이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탐구를 통해 내면에서 끌어내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강력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인가요? 그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까요? 마치 괴물처럼 상대방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에게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가벼운 대화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그 자체로 진리를 찾아가는 엄숙한 과정이었고,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며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정화하는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의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지성 도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지식과 수사학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수사학을 가르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거칠애와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즉 무지의 자각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오만을 깨트리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이 칼날을 들이댄 것이죠. 어쩌면 그에게 질문은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며 나아가 아테네 사회를 더 정의롭고 지혜로운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의 표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중요한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대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 아니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놀랍도록 강력하고 유효한 힘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교육 분야에서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암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와 같은 개방형 질문들을 던지면 학생들은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자로 변화시킵니다. 상담 분야에서도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상담 전문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 빛을 발합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조언을 제시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하고 섬세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상담의 핵심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소크라테스 질문법이 놀랍도록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리더나 팀장이 팀원들에게 특정 전략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실패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경쟁사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시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팀원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전략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소를 깊이 파악하고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회의나 지시 전달을 넘어 팀 전체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며
진정으로 깊이 있는 통찰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죠. 구글, 애플 등 혁신 기업들이 강조하는 수평적인 토론 문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너무나 유용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고 살아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대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일이 나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선택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진실된 답을 찾아가는 평생에 걸친 과정인 셈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죠. 소크라테스 질문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질문만 던진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식 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의미나 비언어적인 신호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답변 속에서 다음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고 더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했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어야만 깊이 있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소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단순히 지식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극대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은 종종 우리가 서로에게 충분히 질문하지 않고 충분히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소크라테스처럼 더 많이 질문하고 더 깊이 경청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분명 더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분명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때로는 괴물처럼 집요하고 날카롭게 질문했던 이유는 바로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선 진리를 탐구하고 아테네 시민들의 뿌리 깊은 무지와 편견을 깨우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내면에 잠재된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질문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논쟁의 기술을 넘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며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히 유효한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우리는 그의 질문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으며 그의 철학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학 한 입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현자 소크라테스의 독특하고 강력한 질문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일상에서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철학 한 입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철학 한 입과 함께 늘 지혜롭고 깊이 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